띵똥 조용. 자, 지금 시작한 주식 초딩을 위한 주식 초등학교. 지금 3교시를 시작할게요. 아, 그 종소리가 그냥 너무 느려. 원래 그때도 학교 다닐 때도 늦지 않으셨나요? 그랬나? 네. 이제 좀만 아, 속 터져. 1교시만 더 하면 점심시간이에요. 좀만 기다려. 아, 그렇구나. 내가 배가 고프네 지금 지금. 3교시 이제 시작합니다. 응. 자, 이번에는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헉이다, 헉. 좀 어렵죠? 처음 들어봐요. 어려울 수도 있죠. 뭐라고 처음 들었는데 경기 민감주는 혹시 어떤 것 같으세요? 경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경기도 할 때 경기입니다. 불경기, 후경기 할 때 경기. 경기가 좋다, 그러면 경기가 나쁘다 저는 말이에요. 이게 딱 들었을 때는 경기 호황 여부에 따라서 변동이 있나, 많나, 적나? 좀 그거에 뭐 좀 비슷한. 네. 변화를 따라가는? 그럼 반대로 경기 방어주는 그렇지 않은 거라고. 네, 저는 그렇게는 느껴집니다. 뭐 거의 뭐 맥락은 뭐 맞는 것 같긴 해요. 좀 더 거기다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경기 민감주는 이렇게 보면 되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사실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무역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죠. 네. 무역으로 인해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일정한 사이클을 그린다고 봐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봐야 돼요. 어쩔 때 좋고 어쩔 때 나쁘고 어쩔 때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좋기 전에 어떻게 시작되는 어떤 국면이 있고 막 성장하는 국면이 있고 절정에 달하는 국면이 있고 하락하는 국면이 있어요. 이 사이클에 의해서 민감한 반응을 타는 게 경기 민감주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경기 방어주는 뭐냐면 이 사이클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도 항상 내는 요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통신요금 같은 거예요. 통신요금 뭐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도 핸드폰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료가 네, 있지. 음식료가 있죠. 뭐 경기가 안 좋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를 왜 오늘 말씀드리냐면 어떤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를 봐야 되고 어떤 국면에서는 경기 방어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 훈시가 있겠습니다. 이상.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럼요. 좀 더 설명해 주셔야죠. 뭐 잘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라는 게 아주 긴 텀을 두고 생각해 보면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긴 텀으로 두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제 짧은 어떤 그 텀을 놓고 봤을 때는 뭐 한 1, 2년에서 5년 정도. 근데 지금 뭐 이런 경기 민감주니 경기 방어주니 성장주니 뭐 이런 말들이 시클리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계속 회자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대부분 종목은 이 시클리컬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클이 있는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전에 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어떤 수출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아무리 뭐 좋은 제품을 팔아도 아니 그러니까 제조를 한다 해도 안 팔리면 의미가 없잖아. 네. 이런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그 우리 주식 초딩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그럼 경기 민감주로 한번 보죠. 그럼 경기 민감주라는 건 뭐야? 아까 지금 저 잘 얘기를 했는데 경기라는 게 뭔지를 또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야 뭐 민감한지 방어인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라는 거는 경제 활동의 어떤 그런 기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야 지금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네.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뭐 어딜 가도 야 이번에 뭐 장사 잘 돼.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생각해보면 택시 타면 택시 기사분들이 경기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경기 민감주는 아니지만 경기 민감도는 그 택시 기사들이 제일 많이 알지. 택시는 많이 타고 다닐 거 아니야.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경기다 이거지. 경기가 상승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경기가 상승했을 때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기업 이런 것들을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건설주. 네. 건설 경기라는 거는 뻔하잖아. 어떤 사이클을 이루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 주택 가격 잡는 거를 이게 이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 경기라는 걸 움직이는 건데,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또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수요가 쫓아가는 거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건설 경기가 그 어떻게 보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드디어 공급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어떤 정부의 방침이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설주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됐고, 네. 장기적으로 지금 올해 말까지라고 본다면 그 정부의 정책은 점점 건설 경기를 풀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감주냐 뭐 방어주냐 얘기를 하면서 건설 경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활성화됐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뭐냐? 그럼 건설 경기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우리가 주택 건설, 특히나 주택 건설에 그 집중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건설업체라면 충분히 지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기 민감주라는 것은 그 속한 업종의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 1번.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섹터별로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기업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앞뒤가 맞았을 때 경기 민감주의 어떤 그런 그 매매 내지는 관심 포인트가 생기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를 볼 때 가장 뉴스를 많이 봐요. 신문 뉴스 많이 보고, 그리고 미국 시장 많이 보고. 네. 우리나라는 또 미국 시장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로서 미국 시장이랑 중국 시장을 항상 접하면서 가까이 접하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영향이 있는 주식들을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방금 전에 또 금리를 얘기를 했지만 금융계의 경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바로 금리거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그 금융주의 어떤 주 수익원이라는 것은 예대 마진인데, 지금 예대 마진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의 그 이익은 예금과 대출 요게 나머지가 마진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결국은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 알잖아.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대출 그렇죠. 금리는 빨리 올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확대가 되니까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런 스프레드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금융에 대한 경기가 좋아진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각 업종별로 그런 경기 내지는 그런 그 경기라는 것은 수익 이익에 대한 스프레드라든지 아니면 매출에 대한 스프레드가,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이 온다는 게 바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뜻인 거고, 그럼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바로 경기 민감주다. 민감주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종목이 경기 방어주다. 근데 경기 방어주는 아까 이제 뭐 설명한 걸로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는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업종별 경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뭐랄까 음식료 같은 경우도 가령 저 원자재인 뭐 콩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건 경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경기라는 거는 그 경제 전반에 걸친 어떤 경기를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그 경기가 뭐냐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건설이라든지 뭐 지금 은행 금융을 얘기를 한 거는 이건 업종별 경기를 얘기한 개별 거거든. 경기죠. 개별 경기를 얘기를 한 거거든. 요걸 좀 비교해서 구분해서 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한번 해보네. 네. 혹시 이해 되셨나요? 이해는 됐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다 주식이 경기 민감주가 아닌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되는 그 성장성이 올라가는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어떤 주식은 그런 거 없이 성장하거나 그런 거 없이 평행하게 가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받는다는 개념을 보면 1년 전이나 뭐 지난달이나 가격이 똑같은 주식을 지금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둔감하니까 가격 변동이 둔감하다는 거죠. 경기 민감주는 가격 변동이 둔감하지 않고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경기 방어주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예요? 종목이? 경기 방어가 보통 뭘 아까 얘기했다시피 음식료나 그리고 한전처럼 이렇게 한전이나 이런 요금 체계 그리고 그걸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력, 교통 뭐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주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질문이 그러면 다 민감주 아니냐? 내가 그래서 길게 보면 다 민감주다. 길게 보면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보면 사회 성장, 경제 성장에 따라서 다 모든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물가 올라가는 만큼 모든 실적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는 우리가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을 주식으로 초점을 맞춘 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인 거고 다만 그 중에 업종별로 망하는 업종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디카는 쓰는데 필름 카메라 없잖아요. 지금 필름 카메라 쓰나요? 없죠. 그러니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가되 뭘 쫓아가야 되느냐? 성장하고 있는 방금 얘기한 대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쫓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경기 방어주는 사실은 의미가 없다. 성장하는 섹터를 우리 쫓아가야 된다.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주식 초딩으로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뭐 방어주 이건 그냥 나눴을 뿐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좌우되지 않지만 이걸 민감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정보를 바라보는 것에도 민감하게 내가 캐치하고 이거를 주식 종목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느꼈고 근데 주식이 쉬운 게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전체적인 나라의 흐름이라든지 경제, 세계 경제까지 바라봐야 되는 좀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는 걸 오늘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 요 단 두 단어를 설명하는 것에서. 네, 맞는 얘기죠. 저희가 만약에 농업 시대라면 그 얘기가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쟁기 이런 게 근데 나오고.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상당 부분 먹고 살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민감한 거네요. 저 우리나라가 특히나. 어떤 나라는 그냥 농사 짓고 먹고 살면 내수도 작은데 상관이 없죠. 크니까. 그냥 그 해에 뭐 어떤 날씨라든지 풍작이냐 아니 흉년이냐 뭐 이런 것만 따지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맞게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 네. 어떤 계절에 맞게 어떤 걸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방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도 거기서 하나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캐파가 정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성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물품들을 만들거나 그리고 또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큰 카테고리에 봐서 경기 방어주 내지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근데 성장성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그 경기가 꼬꾸라졌을 때 뭐 꼬꾸라진다는 표현이 방송 용어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렇게 그 확장성이 어떻게 보면 없는 명확한 곳은 이게 뭐 떨어지더라도 대충 이 정도는 할 거기 때문에 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또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경기 방어주라는 거는 떨어질 것도 별로 없고 올라갈 것도 별로 없는 어떤 그런 형태의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기 민감주라는 거는 오를 땐 크게 오르고 그런 얘기를 떨어질 땐 또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오늘은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띵동댕동. 감사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